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구역 지정 면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규모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3만 제곱미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대부분 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업지역만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1만, 3만, 1만, 1만.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1호 도시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인데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국가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도시개발법 1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고 5호부터 11호는 민간 등 사업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문제 1번 될 수 없다는 오답. 2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란 다음 각호 기관을 말한다 해가지고 1호에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해가지고 국가철도공사를 한국철도공사로 문제를 바꿔놨습니다. 문제 2번 오답.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11조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3번 정답. 4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분의 1로 바꿔놨습니다. 오답. 근거는 도시개발법 11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가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오답. 5번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없다. 오답. 근거는 11조 제1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문제 5번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오답. 정답 3번. 55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둘째 환지 방식, 셋째 혼용 방식이 있는데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합 설립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가 오답인데요. 지정권자 인가를 받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인 것은 사업 대상지가 소유자가 적습니다. 전답 가수원을 대부분 이용해서 소위 신도시를 만드는데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1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오답.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인가는 오답인데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토지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해당이 됩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30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 각호를 말한다 해가지고 1호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 오답. 2호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번 조합 설립 후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고 총수 2분의 1 이상인데 내용을 바꿔놓은 거죠. 오답입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13조 제3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번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어린이든 범죄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면은 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제1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100인은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5번.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실행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지 시장 군수를 직접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오답. 근거는 1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의견을 듣지 시장 군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1번 시장군수 구청장 오답.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통보는 오답인데요. 이유는 등기소에 권리 변동에 직접 필요한 사항만 통보하고 계획 결정 내용은 별도로 공고 고시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4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 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사업의 명칭, 2호 사업의 목적, 3호 도시개발 구역의 이치 및 면적, 4호 시행자, 5호 시행기간, 6호 시행 방식. 문제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제1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당 각호의 허가, 승인, 심사, 인가, 신고, 면허, 등록, 협의, 지정, 해제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2호의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나와있죠. 3번 정답. 4번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00분의 20 감소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가지고 4호에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100분의 20은 중대한 변경입니다. 5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오답. 근거는 11조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년 이내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이란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 도시개발 사업을 한 후에 토지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먼저 환지 방식은 유일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28조 제3항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2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란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29조 제4항에 남아 있습니다. 공란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후 토지로 본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1항에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후 토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27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지 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 5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채권이란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호에 매입 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기책 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호
기책 사유 없이 해당 도급 계약이 취소된 경우. 3호 도시개발 채권 후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정답이죠. 4호 도시개발 채권 후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2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 후 발행 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제8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당 각호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번 도시개발 채권 후 상한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후 상한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3번 3년부터 오답. 4번 도시개발 채권 후 소멸시효는 상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원금 3년. 오답. 근거는 6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후 소멸시효는 상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5번 도시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년간 보관 기간은 너무 짧죠. 5년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41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수험생을 위한 유튜브 부공신TV 부동산 공법 강의를 소개합니다. 첫째, 방대한 부동산 공법을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핵심 요약 부동산 공법 요약 강의, 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핵심 요약 강의를 제공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최초 행정경험, 실무경험을 융복합 스토리텔링으로 강의하는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강의를 제36회부터 제30회까지 7회차를 풀로 제공합니다. 셋째, 부동산 실무경험 사례 강의, 그린벨트 공부에 필요한가, 부동산 실무경험 사례 쇼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부공신TV 강의를 계속 학습하면은 부동산 공법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